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석 박사의 호모 인텔리전스 지놈 컴퍼스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인간의 유전자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MCP, 5 코딩, 그리고 A2A. 이걸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AI의 작동 방식부터 인간 지능과의 관계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AI한테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메일 쓰기나 일정 관리 같은 실제 업무를 시키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죠. 이때 AI가 그냥 지식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필요한 도구를 뭐 API 같은 걸 골라 쓸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MCP는 AI가 주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기능이나 도구를 스스로 판단해서 호출하고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메타 인식 및 실행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요? 만약 내일 서울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단순히 학습된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엔 실시간 날씨 정보 API라는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인지하는 거죠. 오, 그리고 그 API를 이용해서 최신 정보를 가져와 답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능을 넘어서 실제 행동하는 지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와, 그게 생물학적 유전체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입니다. GPT 같은 AI 모델 자체를 모든 잠재적 능력을 담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유전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그럼 MCP는 뭐랄까 특정 상황, 즉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유전자, 여기서는 기능이죠. 그 기능만 딱 골라서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유전자 발현 조절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후성 유전학적 조전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후성 유전학이요. 그게 정확히 뭐였죠? 예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네. 후성 유전학은 DNA 염기 서열, 그러니까 유전 정법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시킬지, 켤지, 아니면 비활성화시킬지, 끌지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조절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아,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MCP도 비슷하게 AI 모델이라는 기본 유전체는 놔두고 주어진 맥락, 즉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 유전자만 켜고 끄는 디지털 후성 유전학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AI가 스스로 환경에 맞춰 필요한 능력을 켜고 끈다니 정말 점점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코딩 언어를 몰라도 그냥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의 음악 생성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그 느낌을 이해하고 코드를 짜준다. 네, 안드레 카르파티가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네, 이게 그냥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생명의 작동 방식과도 연결된다고요? 맞아요. 이것도 앞서 말한 후성 유전학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후성 유전학이야말로 생명체가 사용하는 원조, 바이브 코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생명체는 ATGC, 네 가지 염기, 즉 DNA라는 아주 단순한 코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죠. 네, 그렇죠. 그 비밀이 바로 DNA 자체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에 있어요. 스트레스, 영양 상태, 심지어 정서적인 분위기 같은 뭐랄까 그 바이브가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환경의 분위기가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한다. 그게 생명의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군요. 네, 진화라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환경적 바이브에 가장 잘 맞는 유전적 특성들이 계속 선택되어 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듣고 본 일리가 있네요. 인간의 뇌가 감정이나 예술을 다루는 능력 같은 것도 어쩌면 이런 감각 기반의 바이브 코딩 메커니즘이 고도로 발달한 결과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유전자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스스로 판단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수십억 년 진화해온 생물학적 에이전트, 즉 유전자와 인간이 이제 막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에이전트, AI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바로 A to 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개념인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전자는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환경이라는 데이터에 반응하며 진화해 왔죠. 생물학적 에이전트예요. 네. 반면에 AI는 인간이 설계한 디지털 에이전트고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죠. 그 속도 차이가 엄청나긴 하죠. 그렇죠. 이제 AI는 혼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AI들과 협력하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죠. MCP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치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세포 협력과 유사하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HIAI라고 하죠. 예를 들어 뉴럴링크 같은 기술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에이전트와 AI라는 디지털 에이전트가 직접 소통하고 어쩌면 융합할 수도 있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A2A 시대로 가는 길목일 수 있죠.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역시 속도일까요? 네, 속도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죠. 유전자는 생물학적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세대를 거쳐야 변화가 축적되지만 AI는 디지털 환경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민석 박사가 호모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로 표현했듯이 이제 인간이 AI라는 새로운 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기본 설계도인 유전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어쩌면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AI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유전자 분석의 AI를 활용해서 질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하는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이건 유전자라는 오래된 에이전트와 AI라는 새로운 에이전트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하는 그런 A2A 생태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유전자와 AI가 단순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MCP, 바이브 코딩, A2A 같은 개념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함께 진화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모 인텔리전스라는 말처럼 어쩌면 미래의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유산과 기술적 지능을 함께 활용해서 스스로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똑똑해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생명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깊은 통찰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안의 유전자 코드는 과연 어떤 환경의 바이브 속에서 오랜 시간 선택되고 형성되어 왔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바이브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코딩하고 있는가? 생물학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말이죠.